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남은 휴진을 신청한 병의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서 지자체들마다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일 신고 없이 휴진하는 병의원도 있을 수 있어 실제 휴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보건소에 18일 하루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강행될 걸로 보이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대전과 세종 모두 6개 보건소에서 근무 시간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대전시에서는 5개구 보건소 모두 원래 진료 시간 저녁 6시까지인데 저녁 8시까지로 연장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각 지자체의 18일 휴진을 사전에 신고한 병의원 비율은 대전 4.3%, 세종 7%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의료 공백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충남도 신고율이 7%대로 파악됐습니다. 휴진 신고를 했다가도 업무 개시 명령 받고 마음이 바뀌면은 이제 그 휴진을 안 하는 거거든요. 사전 휴진 신고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문제는 당일 실제 휴진율입니다. 당일 갑자기 휴진을 하거나 오전이나 오후에만 진료를 보는 의사가 많아질 경우 실제 휴진율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전시 의사회는 서울에서 진행 예정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할 지역 의사들이 지난 3월보다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며 8대에서 최대 10대의 버스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학병원들도 아직까지 휴진을 위해 연차를 쓴 의사들이 많진 않다면서도 당일 실제 휴진을 할 구체적인 의사 수는 변수가 많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공주와 천안, 홍성 등 4개 의료원도 18일 하루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유선으로 모든 병의원의 휴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가 출근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하철 승객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6시 56분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속 간호사 32살 조선우 씨는 성안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출근길에 쓰러진 남성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조 간호사의 빠른 응급처치로 남성은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간단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부친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골프 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씨가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 씨의 부친이 국제골프학교 설립 과정에서 법인 도장을 위조해 사용했다며 부친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사실관계가 과대 해석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박세리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박세리 씨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1,780제곱미터 대지와 주택 등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친 박모 씨의 채권 채무 관계 등 경매에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1,500여 명 가까이 늘면서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를 노리고 지방 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늘어나는 추세여서 충청권 지역의 자사고와 명문고 입학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자사고가 중3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시 설명회입니다. 입시를 비롯해 전문 분야 교사들이 나와 교육과정과 진로전공 탐색 등 학교의 강점을 상세히 소개하며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의대 증원 등으로 입시 판도가 요동을 치면서 만원을 이룰 정도로 높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 주는 것도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면서 지역 인재 전형이 대폭 확대됐는데 해당 권역 내 고교 출신 졸업자만 선발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자사고와 명문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26곳이 지난해 888명이 늘어난 1,913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은 충청권입니다.
충청권 6개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464명으로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입시 학원가에 따르면 모집 인원을 지역 내 고교수로 나눴을 때 충청권은 학교당 0.9명에서 올해 2.4명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의대 증원이 확장되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서울로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 감으로써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현재 중3부터는 충청권 내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야 지역 인재 전형 요건을 갖출 수 있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전학을 보내는 이른바 지방 유학이 벌써부터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5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연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8년 동안 4,700여 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횡령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반환됐지만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사 용역 입찰까지 마무리되며 사실상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상인들은 물론 중구청과 정치권에서도 반대 움직임도 나오며 이전 당일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을 칼로 찢어버립니다. 천막 안에서 인화물질을 다른 통에 옮겨 담던 또 다른 남성은 경찰의 제지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에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소진공은 현재 이전할 공간의 마무리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사 용역 입찰까지 마무리해 업체 선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진공의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이전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소진공 이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전 반대 수위는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인들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이전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소진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철민 의원은 원도심 잔류를 요구하며 중기부 장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진공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재선 중구청장도 이전 예정지가 본관과 별관으로 30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오히려 업무 비효율화를 초래할 거라며 국회 산자위원들을 찾아 반대 목소리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진공 이전 문제가 총선 시기에 도둑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절차적 정당성이 누락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건의 말씀 드리려고 하고. 소진공 이전 시점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박희조 동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반기 구정을 역동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전반기 주요 성과로 대전 1호선 식장산역 신설과 20만 제곱미터 장미정원 조성,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16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친 복합 2구역 등을 꼽았습니다. 후반기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와 어린이 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메가충청스퀘어 건립 등 대전 역세권을 새로운 혁신 성장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습니다. 출입 통제구역인 태안 안흥외항 방파제, 이른바 테트라포드에 불법으로 출입한 인원이 보름간 12명이나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태안 안흥외항 방파제는 하루 100여 명이 찾는 낚시 명소로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스스로 탈출이 불가능해 지난 1일부터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낚시를 하는 인원들이 적발됐다며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선홍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분위기 대반전을 노립니다.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김문환을 비롯해 브라질 출신 공격수 등 강등 위기 탈출을 위한 폭풍 영입이 예상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3년 9개월 만에 대전 하나시티즌에 복귀해 치른 첫 경기. 원정 승리를 통한 반등이 절실했지만 친정팀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1대1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승부는 승부니까 또 여기 오신 우리 대전 팬들 또 포항 팬들을 위해서 좋은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등권 다툼을 벌이던 대구가 제주를 제압하고 전북도 인천과 비기면서 대전은 다시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격력 회복입니다. 전반전 동안 단 한 번의 슈팅도 때려내지 못하는 등 포항이 10개의 슈팅을 시도할 동안 슈팅이 2개에 그쳐 포항의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무승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전방에서 제 역할을 해줬던 김승대마저 경기 중 부상으로 실려나가면서 공격진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습니다. 측면 자원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공격력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공격 자원에 대한 보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강등 위기에 처한 대전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반전을 노립니다. 신장이 191cm에 이르는 인천 유나이티드 공격수 천성훈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주역이자 우측 풀백부터 윙어까지 가능한 김문환 영입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용병도 교체할 계획인 가운데 브라질과 동유럽 등에서 공격수 위주로 영입을 진행 중입니다. 대전은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격과 수비진 영입 등 충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9일 제주와 코리아컵 16강전과 22일 광주와 K리그 18라운드를 모두 홈에서 치르는 대전. 여름 이적 시장을 기점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첫 승을 신고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KBO 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할 나눔팀 베스트 12에 한화이글스 류현진과 페라자가 선정됐습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은 팬투표에서 97만여 표를 받아 12년 만에 올스타전 출장을 앞두고 있으며 127만여 표를 받으며 외야수 전체 1위에 오른 외국인 타자 페라자는 생애 첫 KBO 올스타전 출장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KBO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올스타전은 다음 달 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립니다. 한화이글스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산체스의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과거 대만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라이언 와이스를 영입했습니다. 총액 10만 달러, 계약 기간은 6주로 193cm 큰 키의 오른손 정통파 투수인 와이스는 150km의 빠른 공과 140km 후반대의 싱커, 커브,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5시즌 통산 기록은 17승 14패, 평균 자책점 4.88로 지난해엔 대만 프로야구에서 뛰며 아시아 야구를 경험했고 최근엔 미국 독립리그에서 활약 중이었습니다. 대전시가 대표 마스코트 꿈씨 패밀리 캐릭터를 활용해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섭니다.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에서는 꿈씨 패밀리 조형물 설치와 함께 찾아가는 대전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영시축제와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알리고 내일은 대전 여행지와 축제에 대한 게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경품을 증정하는 대전 빵차 투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9년 역사를 뒤로하고 철거를 앞둔 유성호텔의 기록화 사업을 위한 학술 포럼이 개최됩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유성온천과 유성호텔이 갖는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호텔의 건축사적 의미와 함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온천 문화가 확산되는 공간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화 조사의 아카이빙을 완료하고 대전 근현대 문화유산들의 보존 활용을 다방면으로 구축해 시민들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열린 2024 유성온천 문화축제에 23만여 명이 다녀가고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충청문화관광연구소 분석 결과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만족도 점수는 4.38점으로 지난해 4.1점보다 증가했으며
축제를 통해 유성구의 지역 문화를 알게 됐다는 항목이 4.4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